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게 몇 페이지지? 64페이지고요. 제목은 의도의 수력하기예요. 오늘은 의도의 수력하기라고 나와 있는 소제목 전체를 다루도록 할게요. 총 4개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모든 사례는 이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도의 수력학.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공학 공부하러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선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수력학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책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 주석이 달려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수력학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요. 별거 아닙니다. 수력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물의 역학적 성질을 공학에서 응용하기 위한 학문. 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죠. 전공하시는 분들 아닌 경우에는요. 네, 저는 사실 수력학이란 말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들었어요. 네, 제가 다방면에 관심이 있긴 한데 공학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수력공학 또는 수리공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야인데요. 이 수가 이제 물수자예요. 그래서 물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물의 힘, 이제 이런 단어를 기억하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단어가 핵심이죠. 의도라는 말과 수력학이라는 얘기. 근데 수력학은 물의 역학, 물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 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옛날 우물 있죠? 수동 펌프. 네, 또는 우물 펌프라고도 하더라고요. 옛날 우물 펌프.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골에 가면 여전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땅에 설치를 하면은 이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물을 퍼 올리는 건데요. 먼저 여기에 이제 한 바가지 물을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이게.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 그러면 이 펌프가 압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마중물을 넣은 다음에 이 펌프질을 위아래로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우물에 있는 물이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죠. 수동이기 때문에 여러 번 펌프질을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석유 자바라라고 하나요? 주유소에서 석유통에다가 휘발유 이렇게 담은 다음에 난로나 이런 데 옮기기 위해서 자바라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두 다리가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걸 사용해서 이 도구를 위에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석유가 조금씩 올라가다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수동 펌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질 하는 거. 이걸 떠올리시면 이 수력학이 지금 이 챕터에서 쓰인 의미가 다 이해가 돼요. 이런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수력학이란 말을 끌어온 이유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의 흐름. 도도한 흐름. 마르지 않는 샘. 근데 이 흐름은 트랜서핑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다? 외부 의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외부 의도는 뭘 가지고 온다?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활성화했을 때 우리가 사념을 방사해서 그 특정 섹터를 물질 세계인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흐름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외부 의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의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뭘 한다?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뭐가 나와요? 물이 콸 나오죠. 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걸 딱 그리시면은 이제 이 챕터의 그림이 다 그려진 거예요. 우리가 의도라고 얘기할 때 욕망과 대비되는 말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왜 그러냐? 욕망 플러스 의심이 함께 간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의심과 두려움이 함께 간다. 그러나 의도라는 것은 뭐예요? 신념, 믿음, 선택 플러스 행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의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세요. 핵심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요 챕터를 풀어나가는 열쇠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의도와 믿음이란 단어, 그리고
방향성, 방향성과 지속성. 자, 요 두 단어 한 쌍으로 볼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두 세트.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이제 4개의 사례를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과 함께 이 4단어를 딱 쥐고 이 사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아주 짧은 질문이었죠. 첫 번째 사례에 나오는 질문은 가지려는 의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시각화를 이제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준비됐다면 의도의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의도가 준비가 됐다면 그러면 시각화를 이제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되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시각화란 말은 다른 말로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심상화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답변은 뭐가 돌아왔을까요? 아, 맞습니다. 이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좀 개념 정리를 좀 더 해야겠다, 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됐나? 이제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딤이 이야기한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뭘 정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은 의도는 가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과 시각화, 슬라이드 기법, 이것과의 관계를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지겠다는 결정, 곧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선택이라고 그러죠. 선택과 행동하려는 결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행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도는 선택 플러스 행동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가졌다면 시각화는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진짜로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순수한 완벽한 의도의 상태에 당신이 들어가 있다면 이미 그거 얻었을걸? 이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의도는 뭐다? 의심이 들어가 있지 않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의심과 두려움을 일종의 불순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다면, 이게 제거됐다면 너는 굳이 시각화가 필요 없을 거야. 왜냐면은 정말 네가 이러한 의도를 갖추고 이러한 의도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거 너 현실로 나타났을 걸, 가져왔을 걸, 끌어왔을 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순수한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건 뭐다?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순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시각화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각화는 그럼 언제 사용되느냐?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의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각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도는 시각화가 필요 없고 시각화는 순수한 의도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수력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그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순수한 의도만이 이 물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외부 의도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현실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의도가 될 때 이게 끌어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불순물이 막 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한 의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순수한 의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시각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각화를 꾸준히 하면은 순수한 의도가 올라온다. 그래서 요 펌프질을 시각화라고 보시면 돼요. 펌프질은 목적이 딱 하나죠. 물을 끌어올리는 거. 방향은 어디예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목표, 방향성이 분명하죠. 그 물이 나올 때까지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분명하죠. 그 다음 지속성, 꾸준히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한 방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방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시각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믿음이 강화되고 그래서 순수한 의도가 강화되고 그래서 외부 의도가 흘러들어온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시각화는 순수한 의도를 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결국은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순수한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불순물은 뭐다? 의심과 두려움이다. 결국 시각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과 두려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소화된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면 안 된다. 시각화를 하는데 저항이 일어난다?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할 때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막 시작했어. 구독자가 일주일 동안 0명이야. 그런데 내 목표는 10만 구독자야. 자, 이거 시각화하고 눈 뜨면 여러분들 저항이 올라오세요. 편안하고 설레세요. 편안하고 설레면 상관없지만 저항이 일어난다? 의심이 일어난다? 이러면 여러분은 이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목표의 시각화, 목표의 슬라이드 수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의 저항을 줄이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목적은 이 순수한 의도를 일으키기 위한 거니까. 순수한 의도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현실의 이 끌어당김은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시각화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슬라이드 기법이니 심상화니 이런 기법 몰라요. 뭐 시크릿이 다 몰라요. 심지어 트랜스서핑 몰라요. 모르는데 굉장히 원하는 것을 잘 성취해 나가면서 현실을 창조해 나갑니다. 휘둘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모델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러한 의도에 부합해요. 나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는 내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아무리 실패하고 역경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순수한 의도가 그 목표를 이루어낸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분들이야 뭐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고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이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순수 의도와 시각화의 관계, 이걸 잘 정리를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가졌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시각화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면 굳이 시각화를 애써서 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순수 의도를 가졌다면 그건 충분해요. 그러나 순수한 의도 없이 시각화를 하면 불충분해요. 그거 뭘 필요로 한다? 순수한 의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시각화는 순수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순수 의도는 시각화가 필요 없고 시각화는 순수 의도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은 우리는 시각화가 많이 필요하죠. 슬라이드 기법을 많이 적용하는 게 우리는 사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일어나면서 그 성취,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 시각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뭐 오늘 뭐 3번 해야지 하고 뭐 날짜, 시간 체크하면서 오늘 어떤 시각화 있지 이렇게 굳이 어떤 하나의 의식처럼 하지 않아도 순간 이 시각화가 하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딱 정하면은 자연스럽게 시각화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순수 의도의 차원에서 이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 기법을 분리시키지 않고 거의 체화된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단계에 이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운머리도 마찬가지죠. 다운머리 기법을 연습을 처음에는 단계별로 하지만 점점점 짧아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순간이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체화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운전을 배우는 원리랑 비슷해요. 모든 배움의 원리가 그렇죠. 동작이 다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점점점 하나의 단위로 묶이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순식간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죠. 마치 영어 단어 한 단어 읽던 아이가 한 문장 한 문장 읽더니 긴 문장을 단숨에 읽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랜스서핑도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지 그냥 뭐 깨우쳤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깨우친 것은 실천을 위한 건데 실천은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꾸준히 지속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의 심상화를 우리가 하는 이유 이제 이야기해 드렸어요. 목표의 심상화. 여기서 두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목표라는 단어예요. 목표의 심상화에서 목표를 심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목표가 선명해야겠죠. 목표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목표가 생기면 방향이 생겨요. 내가 여기 있죠.
어디로 갈까 모르면 방황하다가 여기로 가야지 하면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목표는 방향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방향이 있다고 내가 바로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꾸준히 방향을 향해서 지속해야 돼요.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꾸준히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목표는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목표에게 다가가고 목표와 나는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이제 심상화입니다. 그래서 심상화는 지속성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과 지속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의 심상화에서.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방향성, 지속성.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핵심 열쇠. 그런데 이 방향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고 희미해질 때가 있고 해요. 왜?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뜻대로 안 될 때, 일희일비하면서 방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선명해야 될 뿐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처음엔 됐어. 근데 안 돼.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지속하는 힘이 떨어져요. 방향이 흔들려. 이게 아닌가? 이 목표가 아닌가? 이 회사가 아닌가? 이게 내 꿈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흔들려요.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방향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태킹 더 매트릭스의 메시지에 핵심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꾸준히 지속해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향은 철회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타프티에서 말하는 유용함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용함 찾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뜻에 반하는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절대 거기서 굴복하면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배워야지. 내 내면에 뭐를 개선해야 될까? 뭔가를 내 내면에 비추어 봐야겠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중요성이 들어간 게 뭔가, 내려놓지 못한 게 뭔가, 고집하고 있는 게 뭔가 찾아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내면에서 말입니다. 내면의 거울을 이제 닦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유용함 찾기가 될 겁니다. 플러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방향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방향을 돌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뭘 지속하느냐? 방향을 트는 걸 지속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이것만 꾸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이 점점 올라오고 의도가 뒤따라 올라오고 그 의도가 외부 의도를 흐름을 가져올 것이고 그 외부 의도의 흐름이 여러분이 원하던 목표로 하던 것을 어떠한 경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자연스럽게 때로는 우연처럼 때로는 인연처럼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화를 하실 때도 양보단 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뭐 3번, 4번, 10번 아무리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하더라도 1분 정도면 되고 30초도 좋습니다. 잠시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시고요. 집중한 다음에는 내버려 두세요. 하루 종일 그거를 질질 끌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집중해서 하시고 또 내버려 두시고 딱 집중해서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의 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셔야 돼요. 첫 걸음,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0%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1%만 꾸준히 바꾼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에 굉장히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1%를 매일 꾸준히. 한 방울의 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이스카우트 어릴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캠핑송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부르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 이제 바로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노래하는 거죠. 트랜서핑적으로 보면은 도랑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방울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큰 강물 더 나가서 거대한 바닷물 대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파도를 타게 될 겁니다. 성공의 물결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속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도 이제 아시겠죠?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오셨나요? 두 가지 열쇠 뭐예요? 방향성, 지속성. 이 두 가지 열쇠. 예.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의도와 믿음 이런 거 되겠죠?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발췌만 해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독자 사연은 이 트랜서핑이 단박에 이해가 되신 분이에요.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된 기분입니다. 트랜서핑은 이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실이라는 꿈, 그죠? 이 꿈 같은 현실이죠. 뭐 다른 말로는 펜듈럼이 지배하는 세상 또는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깨어났다는 얘기죠. 네, 깨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트랜서핑 타프티 개념으로 말하면 현존, 의식의 중심 그쪽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는 위치로 돌아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때로는 정신이 흐려져 무의미한 근심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환영을 저 자신으로부터 떨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규칙을 정해 그 규칙대로 행동하든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생을 가득 채우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서핑이 뭐 한 번에 아주 깨닫게 되었고 심지어는 뭐 그걸 이용해서 끌어당김도 잘 하고 있다. 이런 전반부의 내용만 들으면 아이고 이 사람은 뭐 타고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읽은 것처럼 현실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린다 이거예요. 여전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트랜서핑 깨달았다고 그래서 뭐 하늘 위에 떠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나를 생채기 내고 괴롭히려고 덤벼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떨쳐버렸다 이거예요. 떨쳐버렸다. 어떻게?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그래서 그 규칙대로 행동을 하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로 인생을 가득 채우든가 네. 의도의 조율을 한 거예요. 의도의 조율을. 다시 말해서 이 방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허우적거렸는데 떨쳐버렸다. 떨치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트랜서핑으로 돌아가요. 예. 막 떠내려 가다가도 다시 돌아가요. 또 허우적거리다 또 돌아가요. 뭐예요? 방향이 분명하죠.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다? 꾸준히 지속했다. 심지어 내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것을 연습했다. 지속성. 방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했다는 것이 이 독자 사연, 두 번째 사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트릭스의 네오가 됐다고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순간 우리는 꿈속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영화 속에, 필름 속에, 시나리오 속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한 번 깨어난 사람은 두 번 깨어날 수 있고 두 번 깨어난 사람은 네다섯 번 깨어날 수 있고 깨어남이 반복되면 점점 깨어서 머무는 시간이 유지되고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깨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트랜서핑 강독을 들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아하 하는 그 경험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 트랜서핑 이런 거구나. 100% 다 알진 못해도 아, 펜듈럼이라는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정말로 작용을 하는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에너지 세계라는 게 있구나. 아, 그래. 가능태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 원망하고, 직장 상사 원망하고, 회사 원망하고, 내 인생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실 모두가 희생자구나. 부모님도 불쌍하네. 아이고, 저 직장 상사도 알고 보니 불쌍하네. 저 사람 내 친구 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부러울 게 없네. 다 똑같네. 그러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트랜서핑 원리를 또 알잖아요. 그렇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주인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예처럼 살았지? 그래, 난 주인이야. 지금 당장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행동하면 되잖아. 왜 내가 질질 짜고 있지? 자,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깨달았어. 한 번 깨달았으면 두 번, 두 번이면 네다섯 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자, 바딤은 이 독자의 사연에 몇 개 보충을 한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세계의 두 가지 측면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중거울이 있고 가능태 공간이 있고 여기에 물질 세계, 시공간 안에 몸을 입고 제한을 받고 있는 물질 세계, 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제한이에요. 이제 에너지 세계. 자, 이 두 현실이 맞닿아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잊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에너지적인 측면에도 치우치지 말고 지나친 영성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속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형이 상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형이 하학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고상한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 예, 기본 욕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금욕주의자가 되란 얘기도 아니고, 아니지 이런 게 우리 사람이잖아, 다 똑같잖아, 우리에게 있잖아 라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파묻혀 지내라는 뜻도 아니고, 우린 이 둘을 무시하지도 않고, 예, 치우치지도 않고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율하는 사람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쪽 세계에 좋은 영향을 이쪽에서 의도를 통해서 보내서 이쪽 세계로 저쪽 세계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쓰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보이는 세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걸 비밀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체험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방향성과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머지 사례도 열어볼 겁니다. 잠시 휴식하고 나서 두 가지 사례를 더 다루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례로 들어갈게요. 계속 우리는 의도의 수력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의도의 수력학, 방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 믿음과 의도를 끌어올리는 원리죠. 여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독자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몇 가지 문장만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트랜서핑을 접하자마자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제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단숨에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좀 부럽죠? 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네, 내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질투 시기를 하느냐?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쟤는 쉽게 한 것 같아. 그럴 때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나는 잘 안 될 거야 앞으로도. 그리고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절차가 있다고요. 그거를 왜 비교하십니까? 절대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나온 삶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런 트랜서핑 책 한 번 보고 바로 흡수되듯이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뭐 마음 공부 이런 수련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길고 많은 것을 비전 지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왜냐? 지식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인 만족으로 가져오신 분들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쌓아왔어도 또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트랜서핑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트랜서핑 여러분 왜 여기 관심 가지고 지금 구독자로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고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대로 뜻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지극히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적인 만족과 쾌락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지식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이 심지어 지적인 허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의 실제, 나의 인격, 행동, 태도 이런 것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것을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양. 거의 머릿속에서는 신선이라니까, 신선, 지리산, 산신령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어디예요? 부부 또는 가족에서 특히 자녀. 자, 여기서 검증이 다 되는 겁니다. 또는 가까운 지인들, 친척.
친구. 여기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 속일 수가 있죠. 못 속여요, 여기서는. 예,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속이고 살면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말로가. 그래서 어떤 지식은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게 나아요, 내부 의도로. 제가 간간히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성 추구를 하시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신 분들의 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심각한 경우도 많이 봤고. 제가 왜 그걸 분석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식해도 안 되지만, 예, 지적인 교만, 허영, 만족,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 제가 짚고 잔소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이 독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딱히 좋은 일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까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번역한 책 리얼리티 레볼루션 보시면 그 브라이언 스캇도 그런 경우잖아요. 네. 여러분들보다 웬만하면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풍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반전 점프했죠. 퀀텀 점프. 예, 인생을 완전 트랙을 이동해 버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봐.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와 다르면은 그 과정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예, 쟤니까 저렇게 했겠지. 될성 싶은 나무였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 생각 안 바꾸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바꾼 채로 이런 거 아무리 접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근본 바탕을 바꿔야 된다. 관념을 바꿔야 된다. 신념을 바꿔야 된다. 땅을 개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뒤집어 엎고 씨를 뿌리고 하는 작업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토양을 먼저 바꿔야죠. 개선을 해야죠. 체질을 개선해야죠. 그것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금방금방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 조급한 만큼 땅 개간하는 데는 관심을 안 기울여. 그럼 계속 속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속고 자기 스스로한테 속고 그러면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원망하면 또 원망할 일이 생겨요. 그 반복 아닙니까? 그 반복 지겨워서 이제 그거 끊어내려고 여러분 이제 트랜스서핑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제가 잔소리하는 걸 좀 들으셔야 돼요. 땅을 갈아엎어야 돼, 땅을. 땅을 갈아엎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실패도 기다려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 명심을 하십시오. 요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성취, 결과를 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되겠구나. 그래, 나도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나와 달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열쇠 가져오세요, 이제. 방향성과 지속성. 네. 지금 제가 잔소리한 내용 있죠? 그게 방향성과 지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꾸준히. 예. 땅이 완전히 갈아엎어지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자, 세 번째 이런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독자가.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뭐예요? 방향성과 지속성.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번째 사례. 역시 우린 또 두 가지 키, 뭘 가지고 들어가요? 방향성과 지속성. 네, 계속 제가 여러분 주입하듯이 반복합니다. 방향성과 지속성의 열쇠를 가지고 네 번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례도 역시 의도의 수력학의 원리를 찾아내 보십시오. 이 사례에서 여러분. 의도의 수력학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 사연에서. 독자 사연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읽냐면 의도의 수력학의 원리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 방향성과 지속성을 어떤 점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새롭게 와닿을 겁니다.
자, 이 독자는요, 출퇴근길에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 같은 거죠. 뭐 그걸 부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선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손님을 받아서 네, 돈 받고 태우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부업으로 했어요.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트랜서핑을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출퇴근길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게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인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손님들이 항상 좋은 손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손님들을 태우고 이동하려다 보면 뭐 어쨌든 택시 영업처럼 하는 거니까 시간 맞춰서 가능한 빠른 경로로 태워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었겠죠. 차량 정체도 있었겠고 또 손님을 서로 쟁탈전도 벌어졌겠고 태우려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트랜서핑을 접하고 나서 이 트랜서핑 모델을 이 출퇴근길에 차량 영업을 하는 데다가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트랜서핑 모델을 적용하면서부터 뭘 바꿨어요? 생각의 방향, 행동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했다.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찾아볼게요. 첫 번째, 생각의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은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 마치 트랜서핑은 이 차량을 운전해서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가게 이끌어주는 것과 같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누구를 태울지는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두 번째, 태우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갈지는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태우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경로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 경험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아, 이게 트랜서핑이구나. 결국은 선택의 문제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요걸 이제 인식한 거예요. 예, 시동 걸린 거예요, 이게. 아, 내가 현실의 지배자. 그래, 나는 선택권이 있지. 자, 시동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 생각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돈에 대한 중요성을 낮췄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누굴 태우고 얼마나 태우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좀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한 4명은 태우면 좋겠네. 아, 오늘은 5명이나 태웠네. 이러면은 돈이 느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게 됐대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돈은 오는 대로 결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두 번째, 다른 운전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네, 손님 쟁탈전, 호객행위 이런 거에 연루되지 않았어요. 현실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세 번째,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은 태우지 않았대요. 불길해 뭔가 저 사람은 불안해. 아, 거절했어. 예전 같으면은 마지못해서 태웠어.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데 아닌 건 확실히 아니야. 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잖아. 선택권이 나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손님을 태울 거야. 네, 선택권을 사용했어요. 네 번째 태도의 변화. 경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한면으로 트랜서핑 원리를 적용해서 안에서의 느낌을 따라서 길을 선택을 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뭐 여기는 길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경로가 많잖아요. 물론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경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느낌에 따라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 직감적으로 그럴 때 먹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종의 직감 운전이죠. 네, 이런 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능한 양보 운전을 했대요. 양보 운전하는 이유는 그냥 착하자 이 뜻이 아니라 굳이 현실과 맞서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흐름을 따르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차가 막히면 50보 100보지 뭐. 예, 굳이 이걸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현실을 일그러뜨리고 싶지 않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양보 운전하기 싫어서 서로 차 머리 들이밀고 하다가 접촉사고 나고 요거도 먹고 이래봐야 그 현실이 진흙탕이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안 거예요. 이중거울의 법칙을 안 거죠. 그래서 굳이 거기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양보를 한 겁니다. 그 양보의 동기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심지어 뻔뻔한 거짓말이나 욕설을 듣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목적이 뭐다?
괜히 그냥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싫다, 뭐 무섭다 이 뜻이 아니라 현실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자, 이 6가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떻게 했어요? 꾸준히 지속했어요. 이게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구체적인 나의 행동 지침, 방향성, 트랜스서핑 원리를 적용한 행동 지침, 방향성. 두 번째, 꾸준히 지속했어요. 지속성. 그랬더니 수익도 증가, 진상 손님 영향 안 받아, 진상 손님 줄어들어, 좋은 손님 늘어나, 아주 좋은 손님 늘어나니까 이 손님과 함께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 네, 결과적으로 펜듈럼은 꺼지고 외부 의도가 작용했어, 이 얘기죠. 뭘 봐야 돼요? 여기서 방향성과 지속성을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게 의도의 수력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사례를 다 우리는 2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뭐라고요? 2가지 키워드. 방향성과 지속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랜스서핑 사례 연구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